주진우 의원님, 예,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철 검사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동보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수사검사에게 이렇게 대놓고 보복 탄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 한풀이하라고 펴준 것이 아니고 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방탄하라고 다수석 준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도 사과했던 사안 아닙니까? 돈봉투를 20개 뿌린 의원이 자백을 하고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우리 정당사에서 최근까지 이렇게 돈봉투가 난무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의 대놓고 보복하는 행위는 표를 주신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관련된 분이 1, 2심에서 이미 유죄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이걸 별건 수사라고 해서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지금 받는 재판 중에서 유죄가 선고돼도 다 별건 수사라고 하실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은 미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 중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하더라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10월 초에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면 대선 때 보전받았던 국민 세금 434억 원을 도로 국고에 반납해야 되고요. 의원직 상실 등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미리 선고나 재판을 앞두고 나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 또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이런 식으로 조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법사위가 헌법 정신에 맞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지금 아까 김영철의 검사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좀 했는데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피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가 증인을 성서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를 강요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적법 절차상 전혀 허용이 되지 않고요. 이거는 징계 절차든 탄핵 절차든 뭐 수사 절차든 재판 절차든 다 공통되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중교사 사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성서하고 증언하라고 하면 그거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논리라면 그런 것을 허용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김영철 검사에게 왜 죄 지은 게 없다면 와서 결백을 증명해라, 와서 소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전 대표는 앞에서 왜 검찰에 가서 진술거부권 행사하십니까?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유죄가 추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떳떳한데 왜 진술을 거부하냐, 떳떳한데 왜 소명하지 않냐 이런 논리대로라면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뭐 간단한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거부권을 다 포기하셔야 되겠죠. 아까 또 성석준 우리 위원님께 사과하라고 하시고 사과 안 하면 발언권 정지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 국민 누구도 상대방에게 사과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다 판결했던 부분 아닙니까?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발언했던 내용과 질서유지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발언권을 정지하는 것은 헌정사상 찾아보기 힘든 일이고요. 그렇게 안 해왔던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소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게 장시호 씨 관련해서 뭐 녹취록도 틀고 뭐 다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탄핵 소추 의결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장시호 씨가 구속된 2017년 12월 6일 장시호 씨를 불러서 김영철 검사가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내용을 불리하게 증언하라고 했다는 구체성도 없을 뿐더러 아예 출장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만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 교사를 강요하며 위증을 종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일종의 알리바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그냥 제일 중요한 쟁점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출정 기록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탄핵 소추를 주도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장시호 씨가
본인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고 시인을 했던 겁니다. 도이치 파이낸셜 저가 매수 사건도 제가 한번 영상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불거졌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뭐 피해자가 뭔가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언론에 의혹 제기가 있으니까 또 시민단체나 민주당 측에서 고발해서 이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무혐의 결정도 됐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이런 거죠. 1,500원에 거래됐던 주식을 왜 김건희 여사만 800원에 샀느냐. 그러니까 싸게 샀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이 1,500원에 샀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식의 종류가 아예 다릅니다. 1,500원에 거래된 주식은 우선주고요. 매년 2 내지 7%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명시가 돼 있고 의결권도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이 가격이 같습니까? 현대차하고 현대차 우선주 가격이 같습니까? 우선주와 보통주는 가격이 다른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상식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1,500원짜리 거래를 1,500원짜리랑 800원짜리는 아예 상품 가격이 다른 걸 놓고 단순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검사의 탄핵을 논하면서 이런 기초적인 사실이 걸러지지 않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요. 그 이후에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의 거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이제 800원에 매수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2017년 6월에도 거래가 됐고 2017년 11월에도 거래가 됐거든요. 이게 뭐 누가 거래했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800원에 매수됐던 게 임박한 시점에 똑같은 보통주는 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가 매수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